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나비에루 구이리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어하고 한국어 문법을 떠나서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 드리고자 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전달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약 4,000개 기업이 있으며 그 기업들에서 수백만 명 베트남 사람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면 한국 기업의 문화와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지요. 지금 현재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 조건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사항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한 14년 동안 근무해오는 저는 진짜 한국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것들은 배웠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습관 10가지도 내가 스스로 도출해 놓았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지식 그리고 능력은 물론이지만 그 옆에 다음과 같은 10가지 좋은 습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소프트 스킬 10가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10가지 좋은 습관도 같이 보유를 하면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좋은 인정,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진급도 분명히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10가지 좋은 습관이 뭘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인사를 잘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인사 문화는 한국 회사 어디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화로 여겨져서 동료 간, 상사, 부하 간의 관심과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출근할 때 미소를 지으면서 상사와 주위 동료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크게 인사를 하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퇴근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엄수해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한국 기업의 문화 특징을 만드는 요소가 바로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에요. 제가 출퇴근 시간하고 회의 시간 관련해서 간단한 시간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출근 10분 전, 퇴근 10분 후, 그리고 회의 시간 5분 전. 무슨 말이냐 하면 1번 출근 시간 관련해서 일정 시간보다 10분 전에 출근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0분은 아침 새로운 하루의 업무를 제 시간에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보통 아침에 여러분이 회사에 도착하면 화장실에 가시, 커피를 타서 먹지, 아니면 물을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10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 관련해서 일정 시간보다 10분 더 늦게 퇴근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의 책상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퇴근 종소리가 다르릉 울리자마자 가방을 들고 바로 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좋게 생각할 수 없지요. 한국 사람의 생각에는 그 직원들을 직장과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재직팀으로만 출근하는 것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되더라도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자리하고 주의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동료 상사한테 정정당당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회의 시간 관련해서 너무 급하게 소집한 회의 말고 회의가 시작 전 5분 전에 회의실에 들어와서 자리를 안착하는 게 여러분의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회의 주최자로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한다면 좀 더 일찍 들어와서 모든 것은 다 철저히 완벽하게 세팅을 해야지요. 그럼 출퇴근 시간하고 회의 시간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수행해 보십시오. 세 번째, 매일 일자리와 주위를 깨끗이 정리, 청소를 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 OS를 준수해라.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 OS 규정을 매우 중시해요. 그러면 삼성 OS는 뭐냐? 삼성은 정의지, 정량, 정품을 말하는 거고 OS는 정의, 정돈, 청소, 성견, 그 다음에 습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깨끗이 정리하는 사람은 업무의 효율이 좋은 거고 반면에 업무 효율이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업무 수행하는 동안에 책상 위에 막 물품을 올리지 마세요. 올렸더라도 쓰고 나서 제 자리에 바로 갖다 놓으십시오. 한국인 관리자들이 보통 늦게 퇴근하는 습관이잖아요. 깨끗이 정리된 자리를 보이면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다 퇴근을 했는데 지나가는 통로 가운데에 의자 한 개가 딸랑 있기 때문에 상사의 기분은 나쁘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럼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빨리빨리 해라. 당신이 맡고 있는 업무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세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빨리빨리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 거죠. 그러므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업무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고해라.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사한테 꼭 보고해야 합니다. 비록 본인이 그 발생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을 잘못하든 상사한테 꼭 보고를 꼭 해야 돼요. 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급한 경우에는 직접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세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고하든지 아니면은 편의시설인 카톡, 달러로 보고해도 됩니다. 당신이
잘 해결했던 문제를 보고하는 것은 그 성과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한테 존중을 표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으나 여러분을 해결은 못하더라도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상사한테 즉시 보고를 해서 좋은 해결대책을 같이 잡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생겼으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고 없이 숨겼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속행과가 생겼다. 그러면 1차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고 손에 있는 자도 당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 능력이 아닌 단체 정신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을 최우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보고도 잘 하십시오. 6번째, 메모를 해라. 여러분은 회의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아니면 상사들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사항이나 모두 다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우리가 1일 그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만큼 수많은 정보를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뭐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깜빡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만한 적이 있나요? 손수첩의 준비로 상사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업무 내용을 자세히 메모를 하면 상사한테 존중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업무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업무 누락도 방지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만 해서 들었을 때 다 기억할 줄 알았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 들었던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서 상사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요구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손수첩 한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기를 습관화를 하세요. 자, 7번째입니다. 산업과 휴일 근무를 언제나 준비해라. 하루의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 기간 안에 업무를 다 마무리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관리자들에게는 시간이 다 되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다 마무리 끝내놓고 퇴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되더라도 만약 업무가 마무리 안 된 경우에는 당연히 잔업해야 하는 것을 잘 인식하세요. 오늘의 일을 내일까지 밀리지 않는 것은 한국 사람의 목표입니다. 또한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회사 업무 필요로 꼭 출근해야 될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 사정을 정리해서 출근하는 게 좋아요. 휴일 근무 수당과 보너스도 받고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얻게 된 것이니 너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출근해야죠. 자, 8번째입니다. 꼭 쉬어야 하는 일이 아니면 휴가를 제대로 제한해라. 우리가 직장 업무 외에는 누구나 가족, 친구, 사회적인 그 관계가 있어 휴가 신청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월차를 신청 시 최소 이틀 전에 휴가를 올리세요. 또한 쉬는 날 하루 전에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동료의 지호를 맡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수인계를 진행하세요. 휴무 기간에는 사전에 휴가원 제출과 업무 이수인계는 당신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필요하고 상사도 그렇게 너무 한탄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베트남에 오래 계신 한국인 관리자들은 베트남 생활 문화를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베트남 직원들의 휴가 신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 살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베트남 직원의 휴가 신청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휴가, 월자 신청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매월 한 번씩 휴가를 올리거나 월 두세 번 쉬는 그런 직원들한테 돈 감정을 갖고 있는 한국 관리자 한 명도 없음을 확신을 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겸손해라. 당신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회사에 수많은 유익한 일을 기여했던 사람이라도 너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인들은 과장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잘했던 일 또한 고생을 해서 기여하고 있는 공로들을 한국인 관리자들의 눈에 다 보입니다. 언젠가 기여했던 만큼 적당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10번째,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주위 사람은 도우라. 같은 부서 동료들과 친절하게 지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업무를 자진 없이 마무리 끝내는 것은 상사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팀워크의 정신은 항상 최우선이에요. 당신의 비선에 누군가 한 명이 병가 또는 원자로 인해서 부서의 업무가 자질이 생긴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 중요한 업무를 백업을 받아서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동료를 도와줄 수도 있고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게 되어서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 부서의 업무가 자친 없이 언제나 잘 해결되고 있고 누군가 한 명도 뒤에 빠져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당신이 직원 중에서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동료들을 잘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10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관리 기법이나 문화 특징은 다르고 또한 개인의 성격도 다르겠지만 그 10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한국 회사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